자, 계속해서 1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신고 언제까지 하느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겠다. 업무 개시 전 고용신고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종료신고라고 하죠. 언제까지 하느냐? 10일 이내. 이렇게. 10일입니다. 10일.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종이 10명 이렇게 해도 되고요. 종원, 예? 제 이름을 생각해도 되고요. 종원, 10, 원. 자, 그러니까 요것을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 요거 종료 신고가 10일 이내니까 이건 10일 이내가 아니에요. 영업 개시 전 이렇게. 그 다음에 고용인의 영업상 행위는 개공 행위로 본다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민사 책임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이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그러다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감독을 철저히 했다 그래도 뭐예요? 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무과실 책임. 그리고 개공이 물어주고 나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종업원한테 구상권 행사합니다. 근데 요건 민사 책임이고 형사 책임이 또 있죠. 밑에 있는 종업원이 사고 치는 바람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감독을 철저히 했다. 그죠? 그랬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철저히 했다면 벌금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책임이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 요거 참 중요합니다. 요거나 18번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때 특히 요건 나온 적은 없지만 벌금을 갖다가 물지 않은데 혹시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공이 벌금을 물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벌금 물었을 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느냐? 안 돼요. 손해배상 해주는 것은 구상권 행사가 됩니다. 개공이 뭐 대신 물어준 거. 근데 여기 개공이 벌금 받는 것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받는 것은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요. 밑에 있는 사람한테 너 때문에 벌금 물어서 내가 문 벌금 내놔. 이거 안 된다고 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책임은 구상권 인정이 되고 벌금 문 것은 하여간 그대로 기억하세요. 벌금 문 것은 구상권 인정이 안 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요 부분 전체 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업무를 비교하는 거예요. 법인의 업무는 총 이제 7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중개업부터 시작해서 경공 및 컨설팅까지 7개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여기 중개업만 중개가 되고요. 나머지 2번부터 6번 분양대행, 관리대행, 부동산 컨설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영 컨설팅 이런 것들은 중개가 아니고 경공 및 컨설팅도 중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중개이기 때문에 이거 해주고 받은 돈이 요게 복비인 중개보수가 되고요. 그래서 법정 한도가 있죠. 법정 한도가. 그 보수에 대한 법정 한도가 보통 국토교통부령이나 시도조례로 정하죠. 주택일 때는 시도조례가 될 거고요.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령, 오피스텔도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되겠죠. 규제합니다. 법정 한도 규제해요. 이렇게. 그런데 나머지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하는데 다만 우리 업무에 들어간다고 중요하게 업무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경공 및 컨설팅이에요. 이거 다음에는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얘기에서 규제하죠. 그래서 뭐 권리분석 보수는 뭐 상담 보수요. 50만 원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낙찰받게 만들어주면 감정가의 1%, 그 다음에 최저가의 1.5% 이하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에 나온 한도죠. 예, 그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장 보면요. 개인은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죠. 예,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요 말을 오면 돼요. 요거만 안 돼요. 인감증명법, 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요런 건 아니고 예. 꼭 인감도장을 등록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법 하면 X. 법인은 뭐가 나와야 돼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누구의 인장이죠? 법인 자체의 인장. 이렇게 법인 대표자의 인장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2개죠.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든지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사용인감을 등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 그죠? 분사무소는
두 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휴폐업에 대한 거. 예.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꼭 갖다 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서 방문 신고하는 건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할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 예. 근데 재개나 변경 신고는 어떻습니까? 등록증을 첨부할 게 아니죠.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 재개 신고, 미리 다 신고한 휴업 기간을 연장할 때 하는 신고가 변경 신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가만히 보면 등록증을 첨부할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 안 해요. 그래서 방문 신고도 되지만 뭣도 돼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역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2번도.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뭐냐. 이렇게 의무와 관련된 제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될 건데 안 썼다. 그죠?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죠. 그리고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죠. 이 정도면 영업정지예요. 그런데 전속으로 맡고 나서 7일 내 정보를 공개할 걸 공개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 뭐예요? 임등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지. 만약에 전속으로 맡았는데 공개하지 마 그랬어. 손님이. 그랬는데 오히려 공개해버렸어. 이것도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에요. 그또 요때도 임등치. 그러니까 두 개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갖게 되는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리. 이거 우리가 공부하면서 막 그림 그려서 했던 거 그거 떠올라야 됩니다. 다른 부동산 사장님, 다른 계공을 통해서 거래가 됐어요. 전속으로 맡았는데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이 된 거예요. 다른 부동산. 이게 다른 계공, 다른 부동산. 그때는 중개보수만큼의 위약금.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만큼의 위약금. 그러니까 이건 위약금은 뭐야? 100%예요. 그 다음에 전속으로 맡은 계공이 소개시켜줬더니 소개시킨 계공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거래했다. 이런 거죠. 이때도 중개보수만큼의 뭐예요? 위약금. 중개보수만큼의 뭐예요? 위약금이다. 이렇게. 이것도 위약금 100%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스스로 발견한 사람과 전속으로 맡기고 나서 스스로 찾은 사람이랑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못 넘어요. 50% 범위 내. 그래서 이거 잘 나오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케이스가 비슷해요. 솔직히 여기도 빼고 자기들끼리 한 거죠. 근데 여기는 자기들끼리 한 건 맞지만 소개시킨 적이 없어요. 여기는 소개시켰더니 뺀 거죠. 차이점 잘 봐두시고. 실제 케이스로 나오면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쉬운 일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일반과 전속 중개계약의 비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는 그런 중개계약 의뢰를 얘기하고요. 한 중개업소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이라 그랬을 때는 서면으로 꼭 해야 되고요.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널리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 공개하도록 돼 있죠.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공개했으면 공개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서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때는 공개 사실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공개했어 이렇게 라고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언제까지죠? 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보 공개는 7일 이내. 공개 사실 통보는 이건 뭐요? 지체 없이 공개했다고 알려주는 거죠. 이건 공개하는 거고요. 공개할 때는 어디다 할 건지 뭘 공개할 건지 어떻게 공개할 건지 좀 고민해야 되니까 7일 시간을 줍니다. 근데 공개했다고 알려주는 건 시간 줄 필요가 없어요. 바로 통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서로 한다는 거 잘 나오고요. 문서. 일단 업무 처리 상황은 최소한 2주일에 몇 번 이상이죠? 1회 이상 통지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2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 이건 이제 전속일 때 그런 거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을 구두로 안 하고 말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할 수는 있어요. 의무가 아니지. 의무가 아닐 뿐이지
그죠?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X는 뭐예요? 의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는 없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보망이나 이런 데다 공개할 수 있나요? 의뢰인이 반대 안 하면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X.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어요, 공개를. 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공개한 사실을 공개했을 때 친절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냐?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는데 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사장님이 친절하면 해줄 수도 있고 해줬다고 법 위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가 없다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사항을 그때그때 보고하고 알려주는 거 이런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지만 또 너무 자상하면 또 통보해주고 알려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잘 구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할 때는요. 자, 요거 중요하네요. 자, 널리 정보를 공개할 때는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 주소라든지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어때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죠. 널리 공개할 때는 인적사항은 오픈되면 안 돼요. 개인정보 보호 공개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확인 설명은요. 앞에 있는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거죠. 그 공중에 공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취득 의뢰인한테 아 요거 지금 팔려는 사람이 누구다. 권리자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얘기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해요. 특히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파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수험생분들이 요거 착각 되게 많이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때는 공중에다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지. 확인 설명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설명은 해줘야 되겠다. 차이점. 그 다음에 27번은 이건 정말 별표가 10만 개짜리입니다. 10만 개짜리. 확인 설명 의무로 위반했을 때 개공이 위반하면 설명을 갖다 잘못했습니다. 설명할 때 빠뜨려 먹었습니다. 빼먹었어요. 그러면 500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인계사가 확인 설명서를 안 줬다, 보존 안 했다, 날인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 사유가 돼서 우리가 옛날에 할 때는 이걸 수업 시간에는 빨간 눈사람 이런 거 있었는데 빨간 눈사람 몸뚱아리 더 크죠? 밑에가 업무정지예요. 확인설명서에 도장만 안 찍어도 뭐예요? 업무정지.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해도 업무정지. 빨간 눈사람 위에 빨간 눈사람이 눈 500과예요. 눈사람이 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거 개공 얘기입니다. 개공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소공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공은 이제 노란 냉장고 이렇게 하는 거죠. 소공 같은 경우는 노란 냉장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소공이 설명 잘못했어요. 그러면 500과가 아니고 뭐예요? 자격 정지. 그죠? 노란 냉장고. 소공이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안 하면 소공도 날인할 의무가 있죠. 날인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격 정지 먹어요. 이렇게 노란 냉장고, 직사각형 냉장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주의할 것은 소공은요. 가만히 보면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 있나요? 없죠.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고 해서 소공이 자격정지를 받거나 그렇지 않죠. 자격정지 사유를 물을 때 잘 먹어. 요 최근에 잘 나옵니다.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보존 안 했다. 소공은 확인설명서를 보존할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니까 보존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소공이 자격정지를 먹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소공이 날인 안 했을 때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날인 안 했을 때가 자격정지시. 그래서 소공은 일관되게 자격정지인데 조심할 건 이거라고 그랬죠. 뭐냐면 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을 때 소공이 그런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죠? 여기 뻥 뚫려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두 개. 날인 안 했을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날인 안 했을 때만 자격정지 사유가 돼요. 요거 조심하시고.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철저히 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요. 확인설명 의무하고 결과적으로 확인설명서를 적어줄 의무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을 언제 하는 거죠? 이건 의뢰받고 완성되기 전,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은 그렇죠. 근데 확인설명서 작성은 언제 해주는 거예요? 한 건 했을 때죠. 완성시 계약 체결시죠.
계약 체결했을 때 확인 설명서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요 살 사람한테, 세 얻을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죠?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양쪽이 다 주죠. 왜 그래요? 이게 증거 남기는 거여서 그런 거예요. 증거 남기는 건. 그러니까 확인 설명 의무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점도 다르고 상대방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9번. 계약서에 거짓으로 기재했다. 또는 이중계약서를 썼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썼다. 그때 개공이 만약에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임등치.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예요. 이거. 거자를 따서 암기했던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에. 소공이 거짓 기재하면 어떻게 되죠? 소공은 자격 정지. 취소 아니고 정지. 어쨌든 소공이든 개공이든 거짓 계좌나 이중계약 썼다고 해서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고 보증 설명 시기. 요거요. 요것도 최근에 2번 정도 나왔는데 확인 설명 언제 하는 거냐 그러면 완성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물건이 이렇다, 빚이 얼마 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증 내용을 설명은 언제죠? 중개가 완성된 때지요. 요거 완성되기 전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요거 수험생 이거 잘 몰라요. 요거. 자, 보증 내용,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는 거죠. 언제 하죠? 완성된 때입니다. 완성된 때 의뢰 받자마자, 중개 의뢰 받자마자 바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보증 내용 설명 언제예요? 의뢰 받자마자 바로 하는 거 아니고 중개 완성 전도 아직은 아니고, 그죠? 언제죠? 완성된 때죠. 완성시, 완성된 때. 이쪽을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보증 설정과 관련된 제재 비교하는 건데요. 비교정리 내용들을 갖다 처음부터 까지 한번 쫙 보시면 전체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보증 설정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게 보증 설정이거든요. 이행 않고, 즉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 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등치.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그런데 고객 손님한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즉 보증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안 했어요. 아까 이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게 돼 있죠. 완성시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백과예요. 가볍죠. 이쪽을 수험생들이 잘 모르세요. 시험은 물론 이쪽이 많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자사본을 주기도 해야 돼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백과. 좀 약하죠? 약한데 이 시기도 알아두셔야 돼요.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시기. 관계증자사본을 교부할 시기는 언제라고요? 다시 한번. 중개가 완성된 때. 그죠? 완성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쪽을 좀 주목하시고. 여기가 지금 약점이에요. 수험생들의.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고 손해배상 책임이 안 생기는 경우 비교. 자, 먼저 전세보증금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편취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전세보증금 빼먹는 거예요. 누가요? 개공이. 그러니까 여기 손해배상 책임은 개공이 배상 책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쳤다 개공이. 그러면 책임져야 되겠죠.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했다. 사기나 횡령 나오면 책임지는 거예요. 경매 알선행위도 잘못돼가지고 피해를 주면 책임지는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는 경매 알선행위는 중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 행위에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 행위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경매 알선행위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판례고요. 요거 주의하시고. 계약 체결 후에 나중에 잘못된 활동을 했어요. 그것도 들어갑니다. 계약 체결 후에 활동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들어가고 계약 체결 후에 잘못된 활동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까지 잘못한 것도 들어가지만 계약 체결된 뒤에 잘못된 활동을 한 것도 배상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그 중개 행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싹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게 있죠. 배상 책임지지 않게 되어 있는 거.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는 대토권 매매가 불법이죠.
거래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알선한 행위를 했다가 손님한테 피해 줬어. 그래도 책임질 일이 아니다. 대토권 매매가 불법적 거래여서 불법적 거래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피스텔에 대한 직접 거래. 그런데 오피스텔 갖고 있는 사실 중개보조원이었어요. 근데 가게에 손님이 온 거죠.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직접 거래로 처벌받는 거야. 직접 거래를 해버린 건데 이걸 중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직접 거래 행위를 통해서 피해 준 게 있다고 해도 30조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 행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안 들어가는데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는 아직 출제가 안 된 중요 부분이고요. 오피스텔에 대한 직접 거래 케이스는 한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 판례죠, 판례. 두 개 다 판례요. 예.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위에보다도. 자, 그 다음에요. 분필이 부러졌습니다. 33번요. 보증 설정 시기. 보증 설정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처음에 중개사무실 운영하실 때는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하기요? 언제까지 하기요? 업무 시작 전. 처음 할 때 그렇죠? 업무 개시 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개설 등록 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업무 개시 전, 업무 시작 전 이렇게. 요거. 자, 분사무소는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야 될까요? 분사무소 차리기 전. 아시겠죠? 이거 업무 개시 전 그러면 큰일 나요. 나온 적은 없는데 조심하셔야 돼. 보증의 변경은 변경이다 그러면 보증의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딴 보증을 설정하셔야 돼요. 다른 보증.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할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간 만료일까지.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금이 보증기관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때 재설정은요. 다시 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급한 때부터 15일 이내 이렇게 되죠. 이 보증 설정 시기도 엄청 중요한 거죠. 특히 마지막 두 개. 원칙은 또 놓치시면 안 돼. 제일 이게 가장 흔한 거. 업무 시작 전인데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할 때는 기간 만료일까지. 사고 터져서 손해배상금이 보증기관에서 지급됐을 때는 그런데 제기하려고요. 그때는 지급한 때부터 며칠 내 재설정하시라? 15.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15일이. 위에 두 개하고 위에 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보증 설정을 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전손해 물어줄 책임. 아시겠죠? 근데 보증기관 어때요? 책임이 제한돼 있죠.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게 돼 있죠. 보증기관은.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1억 설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면 1억까지만 지급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손해 막상 이제 손해 입은 것은 한 1억 5천 손해 입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5천을 다 물어주는 거고 개공이 1억을 보증 설정했다고 그러면 보증기관은 거기서 1억까지밖에 1억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 손해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게 되고 이게 원칙적인 모습. 그런데 보증기관은 자기가 약속한 금액까지만 지급 책임이 있다 이런 거죠. 두 개.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을 했다고 해서 이 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로 개공의 책임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고 전손해요. 네. 여기 지금 34번까지 했습니다. 네.